보이시나요? 여기 이오스 카페 서해커피고요. 매주 한 번씩 여기서 가장 맛난 커피를 볶아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으로 들어가시죠. 잠시 문 좀 닫겠습니다. 첫 방송이어서 이 방송은 대본도 없고요. 그냥 제가 커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하고 싶은 얘기들을 자유스럽게 얘기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로스팅 하는 거를 직접적으로 매주 한 번씩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이유는 맛있는 커피가 과연 어떻게 탄생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고요. 그러면 쇼핑몰에 오픈되어 있는 여러 가지 원두들 한 10여 종 정도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원두들 말고 과연 어떤 커피 원두들을 소개할지 오늘 첫 번째 주인공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생두가 오늘 로스팅을 할 케냐 움블라라는 원두, 그 생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케냐 WA는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브랜딩에도 많이 쓰고 싱글로도 인기가 매우 좋은 그 원두인데요. 움블라 아마 못 들어보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케냐 WA보다는 살짝 고가이고요. 맛은 조금 더 풍부한 맛들을 갖추고 있다라는 그 원두가 케냐 움블라입니다. 그럼 이 로스팅을 하기 전에 과연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커피 원두를 만들 수 있을까? 첫 번째가요. 이 생두에는 결점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보이시나요? 곰팡이 쓴 것도 있고요. 빈 껍데기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솎아내는 과정을 핸드픽이라고 합니다. 이 핸드픽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지만 맛있는 커피 원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왜 맛있는 원두를 만들 수 있냐? 이 좋은 생두 중에 이런 결점두들이 썩은 것들이 같이 섞여서 로스팅을 하게 되면 나쁜 향미들이 여기에 같이 섞여 들어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볶기 전에 펼쳐놓고 이 안에서 지금과 같이 이러한 것들을 골라내는 작업들을 핸드픽 작업이라고 하고요. 이 핸드픽 작업은 생두일 때 한번 하고 또 볶고 나서 한번 해야 됩니다. 그래야 풍부한 커피의 맛을 즐길 수 있는 우리가 원두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왜 볶고 나서 또 하냐? 아무리 생두 상태에서 결점들을 골라낸다고 해도 볶기 전에는 알 수 없는 저희식 언어로 얘기하면 공갈뻥들이 있어요. 생긴 거는 비슷한데 볶고 나면 빈속이 비어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볶기 전에 한번 골라내고 볶고 난 다음에 한번 골라내고 그렇게 해야 커피 원두가 굉장히 맛있어집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인 이 움블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맛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케냐 커피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있어요. 골고루 산미부터 시작해서 바디감도 좋고요. 그리고 단맛이 살짝 나는 느낌들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조화를 잘 이루고 있는데 이 맛을 우리가 그 와인에 비유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쌉싸름한 어떤 초콜릿 향과 중후한 바디의 밝은 신맛이 산미가 느껴지는 그런 커피, 즉 메이플의 시럽 같은 달달한 맛과 쌉싸름한 맛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커피, 이게 케냐 움블라를 설명하는 그런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커피 로스팅을 하기 전에 커피 로스팅은 그 원 생두별로 편차가 조금은 존재하지만 대략 한 12분에서 한 15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왜냐하면 왜 시간차가 생기냐? 커피 생두가 가지고 있는 강도가 있어요. 이 강도가 무른 생두가 있고 조금 더 단단한 생두들이 있습니다. 단단한 생두들이 조금 더 익히는 데 있어서 시간이 더 가겠죠.
저희 툭툭 커피에서 로스팅을 하는 로스팅 커피의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커피 원두는 저희는 절대 태우는 방식의 로스팅을 하지 않습니다. 이 곡물들은, 이 커피 생두도 결국 곡물인데요. 곡물들은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수준까지만 골고루 잘 익히면 되는 건데, 희한하게도 많은 곳에서 이 커피 원두 자체를 굉장히 태우는 방식의 로스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태우는 방식의 로스팅은 지양을 하고 있고요. 가장 그 생두의 적절한 수준의 익힘까지를 익힐 수 있는 그런 로스팅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이제 오늘 주인공인 케냐 운블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오늘 이 하기 전에 어느 정도의 핸드픽은 다 해놨기 때문에 이 잘 골라놓은 이 생두를 가지고 이제 볶는 과정을 직접 이제 로스팅 룸으로 들어가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 드릴 거는 로스팅 룸에서 로스팅 머신 자체가 볶는 과정에서 어쨌든 약간의 소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설명드리는 과정이 잘 안 들릴 수도 있고 목소리가 잘 전달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오늘의 시간은 로스팅을 어떻게 하느냐를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고 맛있는 커피가 어떻게 탄생이 되느냐를 맛보여 드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번 라이브하게 한번 로스팅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주인공을 담아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따라오시죠. 그래서 이 커피 로스팅을 하기 시작하기 전에 오늘의 이 맛있는 케냐 운블라를 잘 볶아줄 머신인데요. 이 머신이 이제 저희가 시간상을 줄이기 위해서 가동할 수 있는 예열 단계, 지금 여기 온도 보이시죠? 186도, 7도, 8도. 저희가 190도에서 이제 생두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주인공을 한번 투하를 해볼까요? 보이시나요? 생두 떨어지는 소리가? 열심히 지금 돌아가고 있죠. 지금 이 180도, 190도에서 투하가 돼서 생두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기계 전체의 열 온도가 이제 다시 내려갑니다. 내려간 과정에서 이제 다시 온도가 상승이 되면서 190도, 200도에서 최종적으로 이 원두가 볶아지는 과정인 거죠. 지금부터는 이제 생두가 어쨌든 차가운 속성이 들어갔기 때문에 전반적인 온도가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죠. 이 온도가 어느 정도 내려간 시점부터 해서 다시 익혀지는 시점까지 올라가는 과정이 12분에서 15분 사이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 시간 동안 잠깐만 돌아가는 과정들을 한번 지켜보시죠. 지금부터는 한 10여 분 정도가 이 똑같은 과정을 지금 지켜보기에는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요. 다시 조용한 밖에 나가서 제가 재밌는 커피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잠깐 이제 저 실질적으로 로스팅 머신에서 돌아가고 있는 한 10여 분 시간 동안 재밌는 제가 커피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면, 오늘의 주인공이 케냐 커피잖아요. 케냐가 전 세계적으로 커피 생산량의 한 6위, 7위 정도의 생산량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참 희한한 게 하나 있습니다. 커피를 처음 발견한 나라가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에티오피아거든요. 에티오피아랑 케냐가 국경을 같이 맞닿고 있어요. 근데 에티오피아에서 커피가 발견된 시기는 6세기경이에요. 근데 케냐에서 커피를 경작하게 된 시점이 1900년대입니다. 한 200년밖에 안 됐어요. 케냐에서 커피를 경작한 시점이. 과연 이 6세기에 발견된 커피가 다른 나라에서 다 재배가 됐는데 왜 케냐에서 이렇게 늦게 나왔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커피 원두에 대해서, 특히 커피에 대해서 우리 특히 인류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 있습니다. 커피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커피 씨앗은 커피 체리에서 나온 씨앗을 갈아서 저희가 추출하는 방식에 따라서 우려 먹기도 하고 뭐 고압으로 내려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커피를 추출해서 먹는데, 커피가 참 희한하게도 우리 사람들이 모든 곡물은 태운 탄 거를 먹지 않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커피는 태워서 그 탄맛이 커피의 맛인 줄 알고 아직도 우리들은 마시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브랜드를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많은 프랜차이즈, 뭐 다른 커피숍에 가서 보시면 커피 원두의 색깔이 과연 어떤가? 거의 블랙에 가까울 거예요. 근데 과연 그게 그렇게 태운 게 과연 커피의 맛일까? 커피 체리는 씨앗과 과육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과일과 같은 열매거든요. 과일과 같은 열매는 그런 쓴맛을 절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커피는 태운 것을 우리는 태운 게 맛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 그 원두들 보이시죠? 여기 원두들 보시면 일반적인 커피 원두 보셨던 컬러하고 좀 틀릴 거예요. 지금 뭐 여기에 조명이 너무 어두침침하고 좀 그런 게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약간 연한 갈색 정도 수준? 근데 단순 비교를 위해서 다른 커피가 있으면 좋겠지만 일반적으로 보셨던 커피 원두는 거의 블랙에 가까울 거예요. 그런 블랙에 가까운 커피는 그냥 생으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정도의 툭툭 커피의 원두는 그냥 드셔도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어요. 한 가지 팁인데요. 맛있는 원두는, 잘 먹는 원두는 달달한 컵케이크 같은 것들 있죠. 뭐 티라미수 케이크도 그렇고 달달한 컵케이크랑 저 쌉쌀한 커피 원두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과연 커피가 우리가 여태껏 알고 왔었던 태운 커피를 커피의 맛이라고 생각하는 것. 첫 번째, 커피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라고 어떤 맛이 떠오르세요? 했을 때 대부분 쓴맛을 얘기하세요. 근데 커피 체리에는 쓴맛이 없습니다. 과일에서 나온 씨앗이기 때문에 커피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맛은 산미, 신맛이고요. 두 번째가 단맛입니다. 그 쓴맛은 없었던 맛을 우리가 태웠기, 원두를 로스팅하면서 태웠기 때문에 그 쓴맛이라는 것을 우리는 커피의 맛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건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추세가 많은 곳에서 이제 로스팅을 이제 일본식으로 얘기하면 배전이라고 하거든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 볶느냐. 그래서 약배전이라는 단어로 해서 그게 유행이 지금 되고 있는데, 그 약배전이라는 게 이제 그런 거죠. 태우지 않고 원두, 생두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거. 근데 거기서도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덜 볶은 게 약배전은 아닙니다.
그 생두를 완전히 볶았지만 태우지 않고 볶을 수 있는 게 결국은 로스팅 마스터들이 할 수 있는 일이긴 하죠. 그래서 커피 원두를 한 모금만 마시고요. 한 번쯤 경험을 해보세요. 툭툭 커피 원두를 한번 드셔보시고 일반 다른 데서 드셨던 커피 원두랑 어떤 맛의 차이가 있는지 한번 느껴보시면 아 이런 게 커피의 맛이구나 라는 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잠깐 이제 다시 로스팅 룸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의 로스팅 볶음이 지금 되고 있는지 지켜보고 잠깐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까 135도 정도까지 떨어졌던 이 온도가 다시 볶음과 열이 고압으로 올라가면서 지금 한 163도 정도까지 올라갔죠. 이게 뭐 지금 한 8분 정도 지금 볶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어느 단계인지 보면은 아직도 크게 겉에만 살짝 익혀진 정도인 것 같아요. 안에는 아직까지 익으려면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것 같고요. 시간적으로 보면은 한 5분에서 6분 정도가 더 있어야 완성된 오늘의 주인공의 커피 원두의 추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잠시 나가서 커피 얘기 좀 하고 한 5분쯤 후에 다시 들어와서 배출 과정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잘못된 커피 상식 하나 제가 팁을 알려드리면 많은 분들이 커피를 오늘처럼 이렇게 볶고 나서 한 2, 3일 정도 지나서 숙성을 시키고 먹어야 더 맛있다고 얘기들을 하세요. 근데 여기서 과연 왜 2, 3일을 숙성을 시킨다라는 얘기를 할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커피는 김치가 아니에요. 숙성을 시키는 그런 먹는 재료가 아니거든요. 그냥 바로 우리 쌀하고 비슷합니다. 쌀 도정해서 바로 먹으면 맛있듯이 커피 원두도 볶아서 바로 먹어야 제일 맛있어야 돼요. 김치처럼 어떤 숙성을 시켜서 맛있는 그런 발효식품이 아니거든요. 근데 숙성을 시킨다라는 말들을 하세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커피 원두는요. 오늘 볶아서 바로 지금 내려 먹을 수 있어야 그게 제일 맛있는 커피 원두예요. 근데 왜 많은 분들이 숙성을 시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냐면 커피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한 800여 가지의 성분 중에서 볶는 과정에서 특히 이산화탄소, 탄산가스들이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커피 원두 안에 그 가스들이 많이 차 있기 때문에 그 가스들이 2, 3일 동안 배출이 돼야 맛있는 과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건 숙성이 아니에요. 볶는 과정 중에 열 처리 방식에서 커피 원두에 스트레스를 많이 줬기 때문에 그 가스가 차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 비교로 우리도 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가스 차 있잖아요. 그 가스가 배출이 돼야 몸이 편한 것처럼 커피 원두도 몸 상태가 안 좋으면 가스가 차듯이 열에서 스트레스 받았기 때문에 그 가스가 차는 겁니다. 그러면 볶는 과정 중에서 그 가스가 많이 안 차게 로스팅을 할 수 있다면 바로 볶아서 바로 먹으면 그게 가장 맛있는 원두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그러면 뭐 잠깐 저거 하는 과정 중에 오늘 볶은 케냐 오늘 주인공 온블란데 케냐 더블A 오늘 볶은 게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한 잔 내려서 마시면서 마지막으로 커피 오늘의 주인공 볶는 과정 그 시간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한번 뭐 커피 집에 오셨으니까 핸드드립 커피 어떻게 내리는지 한번 보시죠.
첫 번째 과정이 종이 필터를 한번 씻어주는 과정인데요. 이거를 뭐 이쪽 용어로는 린싱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물 빠짐을 좋게 하는 이유도 있고요. 이 종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종이의 잔맛을 걸러내는 속성,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갑니다. 지금 커피 오늘 지금 볶고 있는 과정 거의 다 된 것 같으니까요. 이거 내리는 거는 볶고 나서 제가 보여드리고, 일단 오늘의 주인공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를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제 어느 정도 다 볶아진 것 같아요. 색깔이 좀 그렇고, 안에서 봤을 때 초익힘동도 이 안에까지 이제 다 익은 상태까지 지금 온 것 같고요. 잠시 후에 오늘의 주인공이 다 볶아져서 배출되는 과정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이 이제 다 볶아져서 나와서 이제 식힘 과정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식히고 나서 이제 이 원두의 핸드픽 작업을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색깔 이쁘죠? 커피 원두는 검은색이 아니에요. 이런 약간 조금 연함해서 조금 더 간 갈색? 이게 커피 원두의 본질적인 색깔입니다. 아직 더 식은 양이 많아서 오늘 이 녀석 참 이거 수고했네요. 그럼 나가서 다시 한번 맛있는 우물라의 핸드픽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볶기 전에 핸드픽을 한번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볶고 나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보이시나요? 이런 게 공갈뻥입니다. 아까 볶기 전에 이런 건 안 보였었어요. 볶고 나니까 이렇게 빈속 이런 것들 잘 이제부터 볶고 난
원두의 핸드픽은 이런 것들을 잘 골라놔야 됩니다. 그나마 약간 스페셜티급의 생두들은 이런 결점도가 비율이 굉장히 낮죠. 그래서 저가의 커피들은 이 골라내기 솔직히 바쁘거든요. 반면에 이제 약간 스페셜티급 뭐 COE 등급의 이런 커피 원두들은 이 결점도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눈 잘 씻고 찾아봐야 이런 거 골라낼 수 있습니다. 한번 맛을 볼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지금 드셔보실 수만 있으면 이 맛의 진가를 한번 아실 수 있을 텐데 조금 이게 방송인지라 조금 아쉽긴 아쉽네요. 그래서 꼭 한번 이런 맛을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그럼 이 커피 원두를 지금 잘 볶은 오늘의 주인공 이 음블라로 한번 어떤 맛이 나는지 한번 바로 커피를 추출해서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한 요만큼만 갖고 가볼까요? 거의 신의 손인데요. 제가 그 커피 한 잔에 내리는데 저는 15g을 썼는데 지금 두 잔을 내리려고 대충 넣었는데 정확하게 30g이네요. 그럼 이 30g을 가지고 오늘의 주인공 음블라에 대한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이 필터를 이쁘게 접어서 드리퍼에 밀착을 시키고요. 이 밀착시킨 린싱을 한번 해주고 그리고 이 핸드드립은요, 이 분쇄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느 정도의 물 빠짐을 할 수 있는 그 분쇄도를 정확하게 이거 보이시나요? 핸드드립의 분쇄도는 한 요 정도 굵기, 굵은 소금과 가는 소금의 한 중간 정도, 그 정도의 굵기를 핸드드립의 분쇄도라고 합니다. 그럼 잘 갈려진 분쇄도의 원두를 수평을 먼저 맞춰줍니다. 첫 번째가요, 뜸들이기라고 하죠. 우리가 몸에 비유를 하면 우리가 겨울에 수영장에 들어가면 스트레칭도 하고 물을 살짝 묻히잖아요. 그게 이제 차가운 물에 내가 적응하기 위한 것처럼 갑자기 뜨거운 물이 원두에 내려오면 원두들이 놀래거든요. 그래서 살짝의 뜸들이기 과정을 가지는데 그게 이제 놀래지 말라는 것도 있고, 두 번째가 촉촉하게 젖어 들어가는 이 물줄기가 핸드드립의 브루잉에 있어서 그 다음 물줄기가 내려올 때 물줄기를 이렇게 확보하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클로즈업으로 좀 잡아주시면 살짝 머핀처럼 부풀러 올랐죠. 이게 이제 원두가 가지고 있는 탄산가스가 살짝 배출이 된 거고요. 지금처럼 이 볶음이 굉장히 스트레스 안 받고 잘 볶아졌기 때문에 많은 부품이 있지 않는 겁니다. 이게 마치 잘못된 상식은 이게 머핀처럼 막 거품이 막 나는 게 신선하고 좋은 원두라고 알고 있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그 탄산가스가 많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지금 막 볶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탄산가스는 분명히 함유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 커피 원두는 지금 바로 볶아서 이렇게 바로 먹었을 때 그 맛이 최상입니다. 이거 숙성시킨다는 것 자체가 말이 좀 안 되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이제 추출을 시작합니다. 어, 15g이 한 잔의 분량이고요. 15g으로 대략적으로 미리수로 따지면은 한 200ml 정도를 추출을 하는데요. 제가 두 잔의 분량의 원두를 넣었기 때문에 약 400ml 정도를 추출을 3번에 걸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볶는 시간 동안 한 10여 15분의 시간 동안 이 핸드드립 어떻게 하면 맛있게 내릴 수 있는지는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오늘의 주인공인 케냐 옴블라가 얼마나 맛있게 잘 볶아졌는지를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시기 전에 잔도 예열을 해줘야 돼요. 이 잔 자체도 차가운 속성이기 때문에 이 차가운 속성의 이 뜨거운 것이 갑자기 만나면 맛의 변형이 있습니다. 잔도 반드시 예열을 해서 따뜻함을 유지해 주고요. 그러면 이제 가서 오늘의 주인공의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카메라 갖다 놓으시고요. 카메라맨도 이쪽으로 오셔서 커피 한번 맛을 봐주시는데 여러분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잠시 후에 공개할게요. 카메라맨 오늘의 주인공 여지껏 열심히 찍어주신 카메라님이 누군지 한번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이오스 생태계에서 제일 유명하신 분이 오늘 카메라로 대신 찍어줬습니다. 본인 커피 마시고 싶다고 오셨는데요. 한번 오늘의 주인공 케냐 옴블라가 어떻게 잘 볶아져서 어떤 맛이 나는지 한번 버틀사마님 한번 맛을 보시고 평을 잠깐 해주시죠. 확실히 케냐 거라고 하는 거예요. 산미가 확실히 있네요. 있죠. 네. 케냐 커피가 가지고 있는 진짜 과일 향의 굉장한 그 산미가 있고요. 또 이제 이 커피 온도에 따라서 맛이 계속 여러 가지 속성값들이 나오는데 커피가 가지고 있는 속성값들 온도가 살짝 식으면서 산미가 되살아나고요. 또 하나 이제 케냐 옴블라가 가지고 있는 약간의 달달함 그리고 에티오피아 커피와는 조금은 다른 국경지대에 있긴 하지만 조금은 굉장한 바디감이 조금씩 느껴지고요. 여러분 바디감은 뭔지 아시죠? 와인에서 많이 쓰는 용어이기도 한데 바디감이 쉽게 말씀드리면 물을 마셨을 때 혀가 느끼는 느낌과 두유를 마셨을 때 혀가 느끼는 느낌이 틀리잖아요. 그런 무게감을 바디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커피에도 그런 묵직함이 있는 바디감이 있는 커피를 바디감이 있는 커피라고 얘기를 하죠. 이 케냐 옴블라가 약간 바디감이 살짝 존재하는 그런 커피라고 보시면 되고요. 약간 산미가 있으면서 뭔가 좀 넘김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목넘김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또 그러면 바디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특이하게 또 목넘김이 굉장히 부드러운 네. 그런 커피 중에 부드러워요. 하나죠. 부드러워요. 예.
근데 거필장관님 케냐 운블라라고 그 전에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전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고가의 커피는 아닌데요. 케냐가 워낙 이제 커머셜급에서 AA, 케냐 AA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다른 커피들도 굉장히 좋은 커피들이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분들이 케냐 AA의 인기가 워낙 높죠. 그렇죠. 근데 이제 AA가 나쁜 커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것 말고도 조금은 특이하고 다양한 맛을 낼 수 있는 커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방송을 케냐 운블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선을 보여드렸고, 다음 주부터도 계속 이제 주 단위로 이어갈 텐데, 그래서 이제 방송에는요, 일반적인 쇼핑몰에서 커머셜급으로 파는 그런 커피들이 아니고, 어떨 때는 굉장히 고가일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별로 비싸진 않은데 조금 특이한 커피. 그러니까 전 세계에 보면 이 커피 농장이 유명한 큰 농장에서 생산되는 아주 비싼 커피부터 시작해서 아주 작은 농장, 마이크로라시라고 하죠. 그런 작은 농장에서 본인들만의 커피 맛을 기르는 그런 농장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농장에 우리가 접해보지 못했었던 그런 커피들을 맛보는 시간을 갖는 게 이 생방송의 저는 재미라고 생각을 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디 가서나 마실 수 있는 그런 커피를 소개시켜드리고 맛을 보는 것은 의미가 없고, 조금은 특이한 커피들, 그러면서도 어떨 때는 가성비가 좋을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가격은 비싸지만 우리가 이런 커피 언제 마셔봐 할 수 있는 그런 커피들도 맛볼 수 있고, 또 하나 요즘 유행하는 인기 있는 커피들, 우리나라 특이하게 또 우리나라는 요즘 최근 유행하는 게이샤 커피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굉장히 선호들 하세요. 한때 이제 그 전 세계 3대 커피라고 하는 그 자메이카 블루마운트 넘버원이 인기였었는데, 그 이후에 게이샤 커피를 마셔야지만 마치 커피에 대해서 뭔가 아는 듯한 이런 느낌들의 풍조가 조금 있는데,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게이샤 커피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 게이샤 커피도 굉장히 재밌는 커피예요. 굉장히 다양하고 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게이샤라는 품종을 쓰고 있는 커피에 대해서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그런 커피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한번 로스팅도 해보고 그 맛들을 여러분들한테 선보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과연 이런 커피들을 조금 비싸고 고가의 커피들을 그러면 생방송을 하고 어떻게 판매를 할 것이냐, 저희가 투톡팀에서 정책을 정했어요. 일반적인 이런 커피의 우리의 가격 전략에서 무조건 생방송 시간에 이후에 볶는 커피들은 무조건 반값으로 진행을 하자. 그러면 가성비 좋은 이 재미난 커피들을 여러분들도 다양한 경험을 저렴하게 비용 많이 안 들이면서 해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같이 공유하고자 그런 정책을 가져갔고요. 그래서 오늘 커피도 굳이 가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파는 200g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5,000원의 판매 정책을 갖고 가야 되는 커피거든요. 그래서 반값이면 한 12,500원 되겠네요. 그거에 대해서 파격가로 진행을 하니까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오늘 첫 방송이긴 하지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서 구매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저희가 볶은 그 맛있는 이 원두 케냐 운블라에 대해서 주문하시는 분들은 또 나머지 핸드픽 잘 골라서 맛있는 것만 추출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 방송은 이렇습니다. 대본도 없고요. 그냥 제가 그때 초청하고 싶은 게스트들도 모실 거고, 같이 해서 제가 좋아하는 커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고자 하고 있는 거고요. 당연히 이제 결제 방식에 대해서 우리 툭툭이니까 툭으로 결제도 할 수 있겠죠.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관리자한테 문의하셔서 다양하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도 더 재미난 커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보세요?